정적분에서 정적분 개념을 설명할 때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냐면 A에서 B까지 fx가 이렇게 있을 때 중간에 x까지의 넓이를 이런 다음에 여기에 대한 도함수가 미분을 했더니 fx가 돼요 라는 형태로 정적분 정의 개념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때 넓이 개념이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함수 기함수 할 때 넓이가 같아요, 적분함이 없어서요, 이런 이야기를 했었었고, 그 다음 이 수투 범위에는 안 나오고 나중에 미적분 가면은 미적분을 배울 친구들은 나올 텐데, 적분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이거를 좀 잘게 조각을 내요. 잘게 조각을 내서 이 한 조각들이 합해진 것이 적분이라는 개념인데, 가로의 길이가 뭐가 되느냐면 아주 잘게 쪼갰기 때문에 델타 x가 가로의 길이 역할을 해주는 거고, 함수값이 세로의 역할을 해줘서 여기 절대값 있으니까 좀 애매하니까 이렇게 표현할게요. 넓이는 얘가 가로의 역할을, 얘가 세로의 역할을, 그래서 얘 둘을 곱하게 되면 요 한 조각이 나옵니다. 한 조각을 A에서 B까지 무수히 많은 조각을 더하면 넓이가 돼요 라는 개념인데, fx라는 게 항상 위에만 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 아래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 fx까지 음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넓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한 조각의 적분값이라고 밖에는 표현이 안 되겠죠. 음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는 명백하게 넓이를 구해보자 라는 개념으로 한번 볼 겁니다. 그러면 넓이는 굉장히 포괄적 의미로 보자면 fx를 절대값을 씌워서 양의 값으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적분을 a에서 b까지 적분하게 되면 얘가 넓이가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요 개념으로 보면 fx 항상 요 위에 있는 그림이라 그러면 마찬가지로 조각들을, 요런 조각들을 다 더해요 하면 얘는 당연히 넓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fx가 위에 있다 그러면 그냥 바로 적분을 하면 되고요. 아래쪽에 A에서 B 구간 중에서 아래에 있다 그러면 요 fx 가로의 길이가 dx고 세로의 길이가 fx인데 얘가 음수입니다. 여기서까지 정적분 해버리면 얘는 음수 값이 나와요. 음수 값이 나올 텐데, 그렇다면 여기서까지 적분 값이 음수가 나올 텐데 마이너스를 달아줘야지만 얘는 양수가 되는 개념이고, 또는 A에서 B까지 fx를 아예 절대값을 씌워서 양수화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적분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fx가 음량을 넘나드는 형태에서라면 우리는 어떻게 그래프가 생겼는지를 우선 찾은 다음에 교점을 우리가 알아서 찾아야 됩니다. C에서 B에서 이렇게 되는구나를 찾는다면 A에서 C까지는 fx가 양수 위에 있으니까 얘는 그냥 적분하게 되면 면적이 나올 테고, C에서 B까지는 fx가 음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적분하게 되면 이 값은 음수가 나오겠죠. 그럼 마이너스를 달아서 양수화 시켜주면 되는 거고, 결론은 x축 기준으로 위아래로 왔다리 갔다리 한다 그러면 따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얘를 합쳐서 표현하면 뒤에 나올 건데 미리 이야기를 하면, 얘는 합쳐서 표현을 하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절대값 fx를 해요라고 한 번에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a에서 b까지 절대값에서 식이 달라지는 구간이 어디인데 라고 한다 그러면 a에서 c까지 절대값 fx를, 그 다음에 인테그랄 c에서 b까지 절대값 fx를 적분하면 돼요. 이 절대값이 음수라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요 라는 개념으로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넓이는 무조건 양수화 시킨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적분한 다음에, 물론 중간에 뚫고 지나가는 점이 없다라는 전자에서 적분한 다음에 얘가 양수면 오 자체로 넓이 되겠네. 적분한 다음에 얘가 음수다.
아 그러면 마이너스 달아서 양수화 시켜주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셔도 되고, 다만 중간에 교점이 없어야 되겠죠. 이게 넓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x축과의 사이가 아니라 두 곡선 사이에 있는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건데 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얘가 지금 F가 위에 있는 걸 한번 예시를 해볼게요. F가 위에 있고 AB 사이로 둘러싸인 건 AB에만 있지 다른 부분은 여기 둘러싸인 부분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둘러싸인 게 없으니까 여기에만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F가 G보다 크다라고 그림처럼 생각을 해보고 얘를 잠시 괄호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를 적분한 거에서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gx 적분한 거 빼요 라는 개념으로 봐도 상관없죠. fx를 적분하게 되면 얘는 주황색만큼의 넓이가 나오겠죠. 이만큼의 넓이가 나오고, gx를 적분하게 되면 요 아래쪽에 있는 요 넓이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황에서 파랑을 빼게 되면 둘 사이에 끼어 있는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적분의 개념이 뭐냐 그러면, 그냥 fx에다가 적분한다라는 개념은 항상 x축과 fx 사이에 끼어 있는 부분에 대한 넓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적분값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는 이 그래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fsg를 뺀다라는 것은 어떤 그래프가 그려질까? fsg를 빼요 라고 한다면, f 빼기 g를 하면 그 함수를 h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hx는 fx의 마이너스 gx예요 라고 하면, 여기서 a 대입하면 fa랑 ga랑 같으니까 여기를 지날 거고, b를 대입해도 함수값이 같으니까 여기를 지날 거고, 여기에서 요까지 길이만큼이 함수값이 되는, 눈으로 보면 한 요정도 되면 여기서부터 요정도 올라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점에서 함수값은 여기에서 요까지 차이가 함수값이 되면 되니까 한 요정도 지나면 될 것 같고, h는 그려보면 요런 형태로 생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테그랄의 fx-gx를 fx가 크다라는 전제에서 이렇게 절대값 없이 적었습니다. 이거는 인테그랄의 hx를 적분한 거랑 같은 개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를 뺀다라는 개념은 요 적분값에서 요 적분값을 빼요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둘을 빼버린 그래프에서 요 노란색으로 색칠되는 부분의 넓이가 이 중간에 끼어 있는 부분의 넓이랑 같다라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예를 들게요. F에서 G를 뺀 직사각형 아주 작은 작대기, 요게 뭐랑 같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요 직사각형이랑 같은 거죠. 요 차이가 요 차이랑 같을 테니까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프 사이에 끼어 있다 그러면 교점을 찾은 다음에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면은 절대가 없이 적으면 되고요. 나는 뭐가 큰지 잘 모르겠는데 하면 둘 중에 아무거나 한 군데서 나머지 거를 뺀 다음에 절대값을 씌워서 양수화 시켜서 그 다음에 계산을 하면 됩니다. 중간에 교점이 생겨서 왔다리 갔다리는 뒤에 다시 나올 거니까 그건 좀 뒤에서 이야기를 할게요. 책에서는 이게 첫 번째 그림이고요. 여기 1 돼 있죠. 1-1 얘가 1-1이고 이 그림이 1-2가 되고 요 그림이 2가 되고, 아니다, 그냥 2가 되나요? 맞네요. 그냥 2가 되는 거고, 자, fx에서 gx를 빼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냥 이 사이의 넓이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f가 위에 있다라는 걸 안다라는 전제하에서
F가 위에 있어요, G가 아래에 있어요. F에서 G를 빼면 양수겠네. 그러면 요 넓이가 궁금하면 이 넓이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가 위에 있으니까 G를 빼면 요 값이 뭐가 되느냐 하면 요 길이들입니다. 요 길이들, 요 길이들, 요 길이들, 요 길이들을 차곡차곡 적분을 하겠습니다 라는 형태로 적분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게 뭔 소리냐면 들어올리고가 아니라 요 그림을 그냥 여기에다가 여기에서 그려볼게요. 밑에다가 fx가 만약에 음수 영역에 있고 gx도 음수 영역인데 아래에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요 부분에 대한 넓이는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될까? 음수가 음수인데요, 어떻게 하지? 라면 자, 생각해 봅시다. f에서 g를 빼면 요 식의 값이 뭐가 될까? 얘가 음수고 얘가 음수든 말든 얘가 크잖아, 위에 있잖아, 맞죠? 그래서 f에서 g를 빼게 되면 요 값은 여기에서도 양수 값을 가지고 여기도 양수값, 여기도 양수값, 여기도 양수값, 여기도 양수 계속 양수겠죠. 그럼 더하게 되면 그냥 적분하게 되면 얘도 항상 양수의 넓이를 가지겠죠. 그래서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fx가 x축보다 아래에 있고 gx가 아래에 있든 말든 두 그래프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은 항상 뭐에서 큰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 작은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빼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얘가 음수든 상관없이 여기에서 여기를 뺀 값은 항상 양수가 될 테니까. 그런 개념. 어디 있든 상관없이. 그래서 여기에서 그림에서 보면 fx는 위에 있고요, 얘는 아래에 있다. 상관없습니다. f에서 g를 빼게 되면 요 길이 나오고요,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음량 어디에 있는가는 영향을 안 줍니다. 그냥 접근하시면 돼요. 큰 데서 작은 걸 빼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개념으로 볼 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건 어떡하지? 라고 볼 수가 있겠죠. fx를 보면 요 내려서 얘가 f고요, 얘가 f가 되고 여기는 gx가, 여기가 g가 되고 여기가 g가 됩니다. 그러면 얘를 넓이를 구하세요 했기 때문에 그냥 통으로 a에서부터 b까지 전부 다 적분하면 안 되겠죠. 원칙적 풀이는 이렇게 적어야 될 것 같아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절대값 fx에서 gx를 빼서 양수화, 모든 부분에서 양수화 시킨 다음에 이거를 적분을 하겠어 하면 넓이가 나와요. 그럼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래프를 찾아봤더니 얘가 크로스돼서 교점이 생기고 지그재그로 이렇게 엇갈립니다. 그러면 S1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A에서부터 C까지는 뭐가 위에 있지? F가 위에 있네?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F 빼기 G를 해야지만 양수가 되어서 넓이가 되는 거고, C에서부터 B까지는 G가 위에 있네? G에서 F를 빼서 적분을 하면 양수가 되어서 넓이가 되겠네 라는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값은 넓이고요,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를 빼야지만 양수가 될 거고, 절대값은 양수화 시키세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식이 주어질 때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될까? 교점을 3개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양쪽 끝점이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중간에 어디에서 뭐가 여기 있나요? 어디가 위에 있나를 우리가 스스로 찾은 다음에 적분을 해서 넓이를 찾으면 됩니다. 자, 넓이 구하는 공식 보겠습니다. 증명은 요 다음 화면에 있으니까 증명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고, 일단은 암기부터 해주시고요. 2차 함수에서만 쓰는 공식입니다. 2차 함수가 있는데 y는 ax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가 있고요. 얘가 0이 되는 x 절편을 알파 베타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요 부분에 대한 넓이는 좀 빠르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우선 얘를 만약에 적분하게 되면 뭐가 될까? 얘는 그래프가 아래쪽에 존재하죠. 그래서 얘는 그냥 적분하게 되면 음수 나올 것 같아요. 자, 요 부분 이야기입니다.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요거 잠시 fx라고 할게요. fx를 적분하게 되면 제곱 2차항이라서 여러분이 암기를 6분의 또는 2 곱하기 3이라고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 나중에 3차 갔을 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차항의 개수를 a라고 적고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 요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양수고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큰 데서 작은 거 뺐으니까 얘 양수고, 그래프로 볼 때 A도 양수고, 그럼 얘는 다 양수 나오겠죠? 그럼 그냥 적분하게 되면 아래쪽에 존재하니까 얘는 반드시 마이너스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함수에서 적분값은 이 간격만 알고 최고차항만 안다, 최고차항 개수만 안다 그러면 넓이를 이런 형태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분값은 그래프가 아래쪽에 있어서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된다 그러면 넓이는 마이너스 역할을 해주게 되는 얘만 좀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A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주면 얘는 항상 양수값을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프가 위로 뒤집어져 있는 형태, 예를 들어서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 x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이고 얘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땡땡땡, 마이너스면 위쪽에 그래프가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적분값이 양수가 나오겠죠. 위에 있으나 아래에 있으나 상관없이 넓이가 궁금해요 하면 최고차항 개수 여기서 a만 양수시켜주면 항상 양수 될 거니까 얘를 넓이는 2 곱하기 3 또는 6분의 최고차항 개수에다가 절대값 달아주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 하게 되면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는 뒤에 증명할 거고 눈으로 한번 보시고 오늘 가기 전에 암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2차 함수가 있는데요. 2차 함수가 직선이랑 만나서 생기는 이 부분에 대한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건데 라고 한다 그러면 아까 두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부분 넓이 이야기할 때 F에서 G를 빼버리게 되면 뭐가 되더라? 교점에서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생기겠군. 반대인가요? F에서 G를 빼면 양수 되려면 여기 얘가 맞네요. F 빼기 G 하면 이런 형태로 생길 거라고 아까 살짝 그려봤었죠. 마찬가지로 2차 함수에서 2차 함수를 fx라고 하고 1차 함수를 g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y는 fx에서 빼기 gx를 하게 되면 얘 또한 2차 함수죠. 2차 함수고 얘가 x축이랑 만나서 만들어지는 그래프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방금 위에서 배운 게 있으니까 이거를 식으로 표현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얘는 어떻게 생겼을까? 여기에서 요런 형태로 생긴 그래프 2차 함수가 나올 거 아니야. 얘가 궁금한 거고 얘랑 넓이 같습니다. 그렇다면 얘도 궁금한 거는 1차식 너 뭔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만 알면 되겠다? 교점만 알면 되죠. 얘는 hx가 되는 거고, 그래서 hx의 x 절편 두 개를 알면 되는데 얘가 뭐냐 그러면 교점의 fx랑 gx의 교점의 x좌표입니다. 그래서 2차 함수랑 1차 함수랑 사이의 넓이는요, 교점을 찾은 다음에 f에서 g를 빼면 얘를 hx라고 생각을 하면 hx의 넓이는 위의 방법으로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점만 알면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fx가 엎혀져 있는 이런 형태에서 직선이 슝 지나가서 여기 넓이 물어봐. f에서 g 빼면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겼겠죠. 이 넓이랑 이 넓이랑 같아요. 그럼 이 넓이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알면 되죠? 최고차항 개수 알면 되지. 이 최고차항 개수는 얘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교점을 찾으면 그 교점이 여기에서 이 알파 베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함수에서 1차 함수를 뺀 사이에 있는 넓이 어떻게 구하나요? 그러면 교점을 찾아요. 알파 베타를 찾아요.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2차식이니까 6분의 최고차항 개수는 여기만 가지고 있으니까 a의 절대값 씌워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3승하게 되면 사이에 끼어있는 넓이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2차 함수, 2차 함수 사이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얘를 돕기 위해서 얘를 y는 마이너스 3의 플러스네요. 플러스 3의 x제곱 더하기 땡땡땡, 얘는 마이너스 2의 x제곱 더하기 땡땡땡 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f에서 g를 빼게 되면 어떻게 될까? hx 두 개를 빼게 되면, 여기서 요거 뺍시다. 여기에서 요거 빼게 되면 얘는 5x제곱 더하기 땡땡땡 이런 형태의 식이 나올 거 아니야. hx를 그려보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려보면 알파 베타에서 알파 베타를 지나는 이런 형태로 hx가 그려지겠죠. 요 길이랑 실제로는 좀 다르지만 요 길이랑 같게 되고,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게 되고,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게, 요 길이 같게,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넓이랑 이 넓이는 같고요. 이 넓이가 궁금하다면 우리는 뭐만 알면 됩니까? 최고창 계수랑 알파 베타의 차이만 알면 되죠. 알파 베타는 fx랑 gx의 교점인 거고. 그러면 이 5는 어디서 나왔을까? 여기에서 요걸 뺀 다음에 절대값 양수화 시켜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넓이는 6분의 최고창이 3에서 마이너스 1을 빼도 오고, 마이너스에서 3을 빼고 절대값 씌워도 오고, 그래서 a 빼기 a 다시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 이런 형태로, 얘가 뭔데? 요 hx 그래프의 최고창의 절대값 씌운 거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넓이 구할 때, 이제는 2차 함수에서 넓이 구할 때는 어떻게? 요 방법을 쓰면 좀 많이 편해지겠죠. 다만 얘는 근이 끝에서 끝까지 갔을 때만 쓸 수 있는 형태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알파가 1이고 베타가 4예요. 근데 1에서부터 만약에 3까지 요 넓이만 물어봤다 그러면 이 공식을 쓸 수는 없습니다. 얘는 그냥 적분해야 돼요. 항상 교점에서 만날 때 또는 x축과 만나게 되는 그 부분까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요 밑에 그림에서도 알파가 1이고 베타가 4인데요. 전체 사이 넓이 물어보면 공식 쓰면 되는데, 여기 3까지 있는 요 부분 넓이를 물어본다 그러면 얘는 그냥 3까지 적분을 해야 돼요.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 있는 거 빼가지고 1에서 3까지 해야 됩니다. 끝에서 끝까지 갈 때만 쓸 수 있는 공식입니다. 마찬가지로 1하고 4인데요. 2에서부터 3까지 사이에 있는 넓이를 물어본다. 얘는 끝에서 끝이 아니죠. 얘는 그냥 적분해야 돼요. 위에서부터 아래씩 뺀 다음에 2에서 3까지 해서 적분을 직접 구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합시다. 여러 번 나와요. 6분의 최고창 계수의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왜 절대값 씌우나요? 일반적인 플러스 a의 2차 함수에서는 적분값이 아래쪽에 존재하기 때문에 적분이 그래프가 적분하게 되면 얘가 음수 나옵니다. 그거 양수화 시켜주려고 최고창이 절대값 씌운 겁니다. 자, 왜 이 공식이 나오게 됐는가에 대해서 한번 유도 과정을 한번 여기 옆에다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책에 있는 거고. 2차 함수가 있는데 2차 함수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인데, 얘가 알파 베타를 x 절편으로 근으로 가진다 그러면 식을 요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얘를 어디서 어디까지 알파에서 베타까지 적분을 할 텐데, a가 부호가 없네요. a가 양수라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a가 양수라고 가정을 하면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생겼습니다. fx가 되고 알파가 되고 베타가 되고, 적분하게 되면 음수 나오겠죠. 양수화 시켜주면. 그래서 되는 거고. 적분 한번 해봅시다. 넓이 말고 그냥 적분 해볼게요. 적분이 음수가 나올 거라서 마이너스 달아서 양수화해서 넓이 다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적분은 알파에서 베타까지 a의 x-의 알파, x-의 베타를 적분을 할 겁니다. 얘는 상수니까 밖으로 나가고 전개를 하게 되면 x제곱에 x에 얘를 적분을 할 거고요. 자, 얘는 여기에다가 먼저 대입을 해봅시다. 그럼 a 3분의 1에 베타 3승 마이너스 알파 3승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a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에 여기에다가 베타 알파 대입하면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되고, 그 다음에 여기 a랑 알파 베타랑 베타 마이너스 알파, a는 괜히 풀었나요? a는 묶어놓고 다시 생각합시다. a는 묶어놓고 얘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 베타 마이너스 알파네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묶어집니다. 베타 마이너스의 알파, 베타가 크다라고 전제를 하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는 절대값을 안 씌울게요. 그 다음에 3분의 1, 2분의 1이 보입니다. 얘를 6분의 1로 묶어버리겠습니다. 그러면 남는 게 여기에는 2가 남고, 여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 빼냈으니까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의 제곱 되고, 여기도 a는 묶어냈고요. 여기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 한 개 묶어냈고 6으로 6분의 1을 빼냈으니까 3이 되겠죠. 여기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 여기도 알파 더하기 베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a 묶어냈고 뭐지? 베타 마이너스 알파죠. 잘 안 보인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 묶어내고 6분의 1을 빼냈으니까 얘는 6 알파 베타 이런 형태가 돼요. 요거 정리해보면 2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3 알파 제곱에서 요 부분은 마이너스 알파 제곱 되고, 여기에서 플러스 2 알파 베타,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6 알파 베타, 플러스 6 알파 베타 상쇄되고 플러스 2 알파 베타가 남고, 여기에서 2랑 2 베타 제곱이랑 마이너스 3 베타 제곱에서 마이너스 베타 제곱 이렇게 형태가 남죠. 얘는 똑같고요.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마이너스 a에 그 다음 6분의 1은 원래 있는 거고요. 얘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또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인데, 여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있으니까 합쳐서 적어보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 됩니다. 그래서 적분해 보니까 마이너스 a의 6분의 1은 형태의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넓이가 궁금하다면 넓이는 절대값 씌워서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이게 유도 과정입니다. 그럼 다시 유도 과정 한번 봤으니까 이렇게 되겠군 라고 생각을 하고, 넓이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 6분의 최고차항의 절대값 2분의 차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대해서 3승입니다. 제곱 아니에요. 2차 함수에서는 3승이고요. 저 뒤에 다시 뭔가를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얘를 역함수나 변수가 x가 아닌데 하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적분의 기본적인 개념으로 봐주세요. y가 변수로 표현이 되어 있는 함수에서 이 그림을 바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어. 그런데 여기에서 요 사이에 대한 넓이를 물어봐. 이거 x 변수로 넓이 구할 수 있을까? 적분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x 적분하면 아까 뭐라 그랬냐 그러면 항상 x축과 사이에 있는 넓이를 계산을 한다 그랬죠. 이 그림 참 안 예쁘지만 가령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기 값을 찾았다 칩시다. 얘가 1이고 여기가 2다 합시다. f를 적분을 해버리면 이 부분 적분값이 나오게 돼요.
얘가 안 나오죠. 그러려면 여기에서 요거 빼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가야 될 상황인 거잖아. 얘도 마찬가지고. 얘는 또 어떻게 할 건데? 실제로 얘는 함수도 아니기도 하네. 그런데 생각해보면 y를 변수라고 보면요, y를 변수로 보게 되고 얘를 독립변수 x를 종속변수로 보게 되면 y가 결정이 되었을 때 그 x 값들을 표현한 x는 y에 대한 함수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죠. 그럼 얘도 적분 개념으로 보면 그냥 y를 변수로 해서 그 함수 값들의 조각을 더해요 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마음 편하게 y로 g를 y 함수를 적분하게 되면 넓이 나오는 건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역함수랑 변수가 이상한데요 라고 생각하지 말고 헷갈리면 돌려서 생각을 하세요. 다음에 문제 풀 때 할 겁니다. 다만 y는 여기 위쪽으로 갈 때 플러스 개념이 된다라는 것만 좀 신경을 써서 적분 상수 그러니까 적분 구간 정할 때 그런 것만 좀 신경을 쓰면 되고, 예제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뭐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제 y 변수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y 변수로 C에서부터 여기까지 쭉 적분을 하게 되면 얘는 x가 요 부분은 양수죠. 위에 있습니다. 왜냐면 x는 여기가 플러스니까. 그래서 여기서 요까지 적분할 때는 gy가 플러스니까 그냥 적분하면 돼요 인 거고, 여기서부터 이 구간에서는 함수가 음수입니다. 그래서 그냥 적분하게 되면 얘가 음수값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달아서 이 전체를 양수화를 시켜서 넓이를 구하면 된다라는 개념. 바로 밑에 있는 예제 한번 볼게요. 곡선과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물어봤습니다. 원칙적인 풀이, 나는 x변수로 풀겠어 라고 한다 그러면 x변수로 보면 여기에서 요거 얘를 적분하게 되면 요거 넘겨서 생각을 하면 뭐가 되느냐면 y는 요 그래프만 따져보면 y는 9-x 루트의 9-x라는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는 아직 루트 적분을 안 배웠기도 하고요. 안다고 가정했을 때 얘를 적분하게 되면 x축이랑 사이에 있는 요 넓이를 구할 수는 있습니다. 구한 다음에 2배를 해주게 되면 사이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0이고 9까지. 그래서 요 넓이는 식을 표현한 다음에 인테그랄 0에서 9까지 루트의 9-x를 적분한 다음에 2배를 하면 넓이 돼요 라고 자신 있으면 적분하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가 우린 적분도 모를 뿐더러 뭔가 좀 복잡하죠. 근데 얘를 돌려서 생각을 하면, 돌려서 생각한다가 얘를 y를 변수로 보면 되잖아요가 무슨 소리인지 안 와닿으면 그림 한번 돌려보세요. 난 x가 편해요 라고 한다면 이거 돌리게 되면 요런 2차 함수가 될 거고, 얘가 3이 되고 얘가 마이너스 3이 되고 여기 9가 되고 2차 함수잖아. 맞죠? 최고참 계수가 얼마입니까? 이거 돌렸으니까 y는 마이너스의 x제곱 플러스의 9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 넓이를 구하는 건데 방금 뭔가를 배웠죠. 최고참 계수가 1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6이 됨을 알고 있죠. 그래서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 그러면 6분의 최고참 계수의 절대값 씌우니까 1이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 6이니까 6의 3승이에요 해서 약분했더니 36이 된다라는 형태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이 이 그림을 이렇게 돌려서 풀 정도는 아닙니다. 그냥 여기서 요거 그냥 y로 보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6이네, 최고참 계수가 y 기준으로 1이네, 그래서 요런 형태로 푸시면 되고,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돌려보면 무슨 소리 하는지 알 거 아니야. 얘를 변수로 보자, 얘를 변수로 보자, 그런 개념은. 자, 이 문제는 풀이 자체는 나중에 저 뒤에 뭐 하나 배우고 나서 다시 할게요. 3차에 대해서. 지금은 굳이 식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얘를
x 기준으로 보면 얘는 함수가 아닙니다. 하나의 x 값에서 함수값 3개가 생기니까 함수는 아닙니다. 단지 그래프 관계식일 뿐이겠네요. 그런데 x는 예를 들어서 gy라는 개념에서 보면 함수가 맞고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인테그랄 0에서부터 k까지 y 변수 기준으로 볼 때 x를 y로 적분을 하면 양수니까 절대값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인테그랄 0에서 k까지 그럼 x가 뭔데? 그러면 y의 y-k의 제곱을 전체를 y로 적분을 하게 되면 그냥 요 넓이가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계산하는 방법은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전개한 다음에 적분하면 되죠. 전개한 다음에 적분한 다음에 요 넓이가 12가 되도록 해서 생각하면 되는 거고, 지금 식의 표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방금 배운 거 연습 한번 해볼게요. 책에서는 이렇게 적분하는 부분에 대한 거 이야기를 하는데, 0에서 2 여기 넓이 구하세요 했으니까 0 또는 2이므로 0에서 2까지 fx를 적분했을 때 넓이는 얼마가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위에 있으니까. 근데 이 그림 딱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되겠습니까? 얘가 6분의 최고참 계수가 1이니까 1, 베타 마이너스 알파 2니까 2의 3승, 이런 형태로 적분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 안 그러면 얘를 어떻게 적분합니까? 한번 적어볼까요? 마이너스 3분의 1의 x의 3승 x제곱에다가 0이랑 2를 대입해도 같은 값이 나오겠죠. 하지만 이렇게 적분을 하자. 2차 함수에서는 그 밑에 있는 거 2차 함수랑 직선이랑으로 만나게 되는 부분에 대한 이 부분 넓이는 뭐만 알면 되겠다? 교점의 x 좌표만 알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얘도 마찬가지로 넓이는 6분의 최고창 여기에서 결정하죠. 1입니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죠. 3의 3승 이런 형태. 원론적으로 풀자 그러면 교점인 3까지 마이너스 x가 위에 있는 그래프라서 마이너스 x에서 fx를 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fx인 x제곱 마이너스 4x를 빼서 적분을 하게 되면 요 값이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데, 이런 그림에서는 항상 6분의 공식을 이용을 해서 적분 넓이 공식을 이용해서 풀면 됩니다. 자, 그 밑에 있는 거. 자, 여기 2차 함수랑 여기 2차 함수가 보이네요. 최고참 계수 여기서 오고 빼면 뭐가 될까? 여기서 오고 빼면 얘를 fx라고 얘를 gx라고 사이의 넓이 물어봤으니까 여기에서는 gx에서 fx 뺐나요? gx가 위에 있으니까 gx 빼기 fx 형태인데, gx에서 fx를 빼면 여기에 hx가 들어갈 텐데, hx는 g에서 f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3의 x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 이런 형태일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최고참 계수가 3이니까 넓이는 어떻게 표현하자? 넓이는 6분의 여기서 오고 빼서 절대값 씌우니까 3이 되고,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고 1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2가 되고 2의 3승 이런 형태로 해서 넓이를 계산할 수가 있다. 이해되죠? 반드시 알아야 될 실전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림만 잘라놨습니다. 다음 곡선과 x수를 쌓인 넓이 물어봤습니다. 2차 함수고요. 넓이 하면 우리는 x절편 두 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얘를 0이라고 두고 인수분해를 해보면 근이 마이너스라고 3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넓이는 6분의 최고참 계수가 1입니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4가 되고요. 그래서 4의 3승 이렇게 해서 적분하겠다는 소리고, 3차 함수에서 가로질러 가는 형태라면 이거는 지금 우리는 배운 공식 없습니다. 그냥 얘는 그냥 해야 돼요. 0에서 1까지는 fx가 위에 있고요, 1에서 3까지는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넓이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0에서 1까지는 위에 있으니까 그대로 x 3승 마이너스 4의 x의 제곱 더하기 3x를 적분을 하면 되고, 1에서 3까지는 마이너스 해서 적분을 하면 되고, 또는 여러분이 계산할 때 이거 하고 나서 마이너스 해도 되고요, 얘를 적고 나서 플러스인데 나는 함수를 뒤집어서 양수화 시켜서 풀겠어 하면 얘를 마이너스 x의 3승 4의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나는 절대값 씌워서 양수화 시킨 다음에 걔를 적분하겠어 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이 부분은 산수니까 계산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아직은 3차에서 가로질러 가는 부분은 따로 배운 게 없습니다. 얘는 그냥 바로 적분을 해 따로따로 적분을 하는 거고,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눈 크게 뜨고 이거는 그냥 적분하는 게 아니라 넓이 공식을 쓰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곡선이랑 x축이랑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인데, 자, 얘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1, 5의 중간에 3인 거고요. 얘랑 얘랑 넓이 구하세요인데 5에서 6까지는 별 뾰족한 방법이 잘 안 보이죠. 그냥 적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3에서 5까지 fx를 적분하게 되면 음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얘 마이너스 달고 fx인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 하게 되면 적분하면 마이너스 포함해서 양수 될 거고, 그 다음 인테그랄 5에서 6까지는 얘 뭐 별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적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그 6분의 공식 생각해 보면 6분의 공식 구한 다음에 반 잘라도 괜찮지 않겠나. 그래서 이 부분만은 최고참 계수가 1이니까 6분의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니까 4에 3승 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절반이니까 곱하기 2분의 1을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여기로 가봅시다. 얘는 인수분해 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는 알 수 있을 테고, 마이너스 1이랑 곡선이랑 둘러싸인 x축이랑 둘러싸인 함 색칠해보면 이런 형태가 될 텐데, 마이너스 1에서부터 마이너스 2분의 1까지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얘는 그냥 적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fx를 마이너스 2의 x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2를 적분하면 음수 나오겠죠. 우리 넓이 필요한데, 그래서 마이너스 달아주고 더하기, 얘는 바로 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차 함수가 절편 x축이랑 만나는 부분 넓이이기 때문에 얘는 6분의 최고참 계수가 마이너스 2네요. 절대값 씌워서 2라고 해주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분의 3입니다. 그래서 얘는 2분의 3의 3승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해는 되죠? 그 다음에 또 2차 함수네요. 1차 함수네요. 교점을 찾아야 되겠네. 교점은 나란히 두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랑 넘겨서 인수분해 보면 마이너스 2랑 1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참 계수가 1이니까 여기에 대한 넓이는 6분의 1 베타 마이너스 알파 3입니다. 3의 3승 이런 형태로 적분하면 돼요. 자, 3차 함수가 y는 x랑 둘러싸인 부분에 대한 넓이인데, 우리는 이 식만 보게 되면 넓이가 한 덩어리인지 두 덩어리인지를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근을 구해봐야 됩니다. 근을 구해보면 x 3승 마이너스 3의 x의 제곱 더하기 3x랑 x랑 교점 어디에 있을까? 이거 넘기면 2x 되고 x로 묶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2니까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가 돼요 라는 형태를 알 수가 있죠. 근이 3개네? 교점이 3개네요. 그러면 얘를 fx라고 하면 fx에서 y는 x, gx를 빼버리게 되면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얘는 이런 형태로 생겼을 거고 0하고 1하고 2로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러면 요거 넓이는 이거랑 이걸 따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넓이는 인테그라 0에서 1까지는 f 빼기 g를 h라고 잠시 표현할게요. 얘는 h가 양수 부분에 있으니까 그냥 hx를 적분하면 되고 1에서 2까지는 h가 음수 부분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hx를 적분하면 되고 따로따로 적분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3차 함수는 한 점에 대해서 대칭행들을 띄고 있습니다. 그 증명은 실력 정석 연습 문제만 아마 시중교재에서 본 것 같은데 다음에 뭐 시간 나면 한번 찾아보든가 아니면 내가 설명하든가. 3차 함수는 대칭성을 띄고 있다. y는 x 3승 같은 경우에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성을 이렇게 띄고 있고요. 요 점에 대한 용어는 나중에 미적 가서 배우게 될 텐데 또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얘는 여기에 대해서 대칭을 띄고 있을 겁니다. 대칭을 띄고 있다라는 말은 요 점을 지나는 선을 긋게 되면 요 길이가 똑같죠. 여기에 대해서 여기 대칭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같다 그러면 요 점은 대칭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대칭의 형태라서 넓이가 같을 거예요. 그래서 실전이라면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은 넓이가 같을 거예요. 그래서 한 개만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거를 원론적인 fx랑 gx를 그려놓고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fx가 3차 함수인데 y는 x 선을 쭉 그었더니 여기랑 여기 간격 1이고 여기 간격 1이니까 얘랑 길이 같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 함수는 이 점에 대해서 대칭행들을 띄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요 넓이랑 같을 거라서 한 개만 구하고 두 배를 해줘도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 앞에서 본 거는 어떤 3차 함수였냐면 여기서 간격은 1인데 여기 간격은 더 넓었죠. 얘는 요 점이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따로 구해야 됩니다. 구간 길이가 다르다면 따로따로 하는 거고 같으면 뭔지 비슷하겠는데 하면 일단 두 배 하셔도 괜찮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3차 함수인데 간격이 같은데요. 얘는 요만큼 올라오고 얘는 많이 내려가는 이런 3차 함수는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3차 함수는 어딘가에서 대칭일 거고 간격이 같다면 얘랑 생긴 건 같아야 됩니다. 자, 두 곡선 사이 여기 최고참 개수가 1이고요. 여기에 최고참 개수는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서 그거 빼버리면 개수의 차이가 2가 됨을 알 수가 있고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여기서 그걸 뺀들 2차 함수일 테고 넓이는 6분의 적고 개수의 차이 2의 절대값 씌우고 교점 2에서 마이너스 1이니까 3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쉽죠? 얘는 3차 함수에서 2차 함수를 빼면 3차 함수죠. 얘는 별반 나중에는 바로 요 다음 단원 첫 번째 내용이 요거랑 아까 y에서 뭐 했냐 그러면 y를 변수로 보는 요거 넓이 구할 때 나중에 뒤에서 보고 나서 다시 합시다 했던 요거랑 같은 거예요. 얘도 나중에 그거 공식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일단은 우린 배운 게 없으니까 얘는 3차 함수에서 2차 함수를 뺀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2랑 1에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2차 함수가 위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차 함수가 위에 있으니까 여기에서 3차 함수가 아래 있으니까 더하기에 2의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를 빼서 적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넓이가 될 것이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얘도 산수는 생략할게요. 계산은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